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뭐 임기 중에 개헌 네, 하자. 오늘 뭐 네. 그 뉴스를 정확히 못 봤는데 네. 그 시간에 강의하고 있던 중이라. 이제 10월 24일 날 발언이죠. 근데 이제 뭐 메시지 같은 거 우리 네. 뭐 카톡으로 온 거 보니까 뭐 개헌에 대해서 개헌을 논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건가요? 뭐 임기 이렇게. 중에 이제 뭐 개헌을 하자 이렇게 얘기한 건데 예. 원론적으로 요거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급변 사태 또 통일이 머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예, 예. 권력 구조는 대통령 중심제가 좋은지 내각 책임제가 좋은지 어디까지나 이제 원론적으로만 한번 원론적으로는 네. 그 이 위기 상황에서 빨리 대처하는 거는 당연히 대통령 중심제겠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권력이 너무나 커가지고 뭐 민주주의가 안 된다라는 그 문제는 대한민국에서는 일단 지나간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그 뭐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 그 뭐 옛날 얘기지. 지금은 대통령이 뭐 독재를 하는 그런 시대는 또 아니잖아요. 네. 또 뭐 국민들이 그런데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집행을 하거나 또는 어떤 그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는 그 대통령제가 더 내각 책임제보다는 아무래도 좀 그 강력한 그 추진력이 있죠. 네, 북한 급변 사태를 상정한다면 그렇죠. 개헌의 방향도 역시 대통령 중심제가 되는 그죠. 것이 대통령 중심제를 보다 유지하는 게 합당하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대통령 얘기 나온 김에 미국 대선, 네, 뭐 트럼프가 불복하겠다, 낙선하면 불복하겠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를 쪼크로 얘기를 합니다. 네, 야, 그 트럼프가 지금 뭐 별소리를 다 하는구나 그러는데. 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발언이다 이런 얘기도 그 이제 보도가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그러는데 트럼프는 민주주의가 파괴됐다라고 생각하고 한 말입니다. 됐죠. 네, 그래서 지금 그 용어를 rigged election, rigged, 그 R-I-G-G-E-D.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하여간 지금 미국 선거가 우리나라 언론에 보도되는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어제 네, 그러니까 엊그젠가 그 텔레비 뉴스에 그 밑에 자막이 지나가더라고요. 저녁 뉴스에 힐러리가 이길 확률이 95%다라고 그 NBC가 얘기를 했다라고 했는데 오늘 폭스 뉴스에 그 언제 우리가 한번 소개한 교수예요. 뉴욕 대학의 미국 선거 전문하는 교수인데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트럼프가 이길 확률은 적어도 87% 이상이다라고 어제 얘기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10월 22일 네.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게 그럼 뭐냐? 지금 이제 미국 사람들이 그 여론조사 해가지고 누가 얼마 앞선다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그 여러 군데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합니다. 네. 그럼 그거를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앞선다가 1, 2, 3은 트럼프가 앞선다 2%씩. 그런데 네 번째 어느 방송에서 트럼프가 10% 뒤진다 그러면 앞선 거가 2니까 6이고 네. 10이 뒤졌으니까 마이너스 4죠. 그래서 트럼프가 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단 한 번도 트럼프가 지지 않은 거로 나오는 데가 LA 타임스입니다. 네. LA 타임스는 미국 남가주 대학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지난 한 9월 이후에 언제라도 1~2%가 앞서 있어요. 2분도 아니고 동점도 아니고 그러니까, 항상 트럼프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타이가 되는 적은 네. 한두 번씩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항상 한 2% 또는 3% 이렇게 앞서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미국의 그 여론조사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 라스무센 리포트라는 데도 트럼프가 한 2% 앞서는 거로 나오고 오늘 현재 그리고 또 그 말고 또 이제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전부 한 1~2%씩 앞서는데 그런데 NBC가 힐러리가 10% 앞섰다라고 하면은 그거로 그냥 완전히 다 뒤집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어떤 그 전문가가 나와서 쟤네들이 10%씩 하는 거는 그건 웃기는 여론조사인데 그 전체 평균 그러니까 라스무센하고 그 LA 타임스를 상쇄하려고 그렇게 어거지로 발표한다라는 것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트럼프는 이번 선거 자체가 불공정하게 치러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언론이 너무 그렇고 그리고 트럼프가 직접 하는 말을 제가 그 폭스뉴스를 이렇게 한번 봤더니 죽은 사람이 몇백만 명이 투표하는 거로 돼 있고 그리고
선거 그 미국 사람은 한 주에서만 하잖아요. 네. 몇 주에 걸쳐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가 확인이 되면은 그렇다고 느껴질 때는 봐야 되겠다. 불복하겠다니 그때 가서 봐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중복 투표, 중복 투표, 죽은 유령 사람 투표. 네. 그 지금도 이제 미국 민주주의가 많이 그 망가졌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 그 지난번에도 선거할 때 보면은 가서 이제 찍었는데 그 종이가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네. 펀치 카드에 펀치 카드로 했으면 종이가 떨어졌으면 그 사람 찍은 거가 되는데 그걸 막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이거를 무효냐 유효냐. 네. 그래서 뭐 댕글링 최드라고 해갖고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 동그란 금이 뻥 찍었는데 네.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는데 이거를 무효냐 유효냐. 하긴 뭐 워낙 그 박빙일 때는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죠. 플로리다주에서 부시 대통령이 엘고 후보에게 548표인가? 뭐 하여간 1000표도 안 돼요. 네. 지금. 그래서 이제 그게 너무 이렇게 표차가 덜 나서 플로리다가 예를 들어서 이 부시 대통령이 부시가 이기면은 부시한테 가는 건데 그날 알고가 맨 처음에는 그래 네가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조금 축하 있다가 승복 전화를 했다가 전화했다가 아 이거 승복하지 못하겠다 다시 쉬어보자. 네. 그래갖고 그거가 이제 뭐 몇 달을 갔죠. 그래갖고 결국은 그 미국 대법원에서 이제 그 부시가 이긴 거로 이제 했는데 그때 나중에 다시 쉬긴 쉬었습니다. 나중에 다 쉬고 그때 이제 그 뭐 부시 대통령의 동생 그 제 부시가 플로리다 주지사에서 이겼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다 쉰다면은 그 500몇 표보다 더 많은 표로 이긴 거로 되긴 돼 있었어요. 다만 그때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은 이 나비 모양의 투표용지가 있어서 그렇죠. 이름 바로 옆에 기표가 아니고 조금 좀 이렇게 그러니까 뭐 기표하는 방법도 예, 모르고 복잡해 보이는 네. 주마다도 다르고 이제 뭐 가서 도장을 이렇게 찍는 것도 주마다 또 다 다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컴퓨터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뭐 어떻게 하는지 어리벌벌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아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지금 그 미국 언론들이 너무나도 그렇게 그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솔직히. 아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시는군요. 제가 그 집에서 그 CNN이 나오는데 딱 네. 보면은 야 이건 뭐 대놓고 한 사람을 선거해 주는구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컴퓨터는 뭐 말씀드렸겠지만은 컴퓨터는 폭주뉴스가 나오게 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뉴스를 그거로 보고 그 폭스뉴스 다시 보고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확인해 가는 거죠. 핵심적인 사항은 한국 언론은 뭐 사실상 끝난 선거다. 이제 트럼프가 하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발언까지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현지의 분위기는 좀 다르다. 이런 꼭 그렇진 말씀이잖아요. 않아요. 꼭 내가 그 보는 그러니까 폭스뉴스를 일단 보세요. 폭스뉴스도 트럼프 편은 아니에요. 다만 힐러리 편이 아니지. 폭스뉴스는 누구 편이냐? 한 사람 집으라면은 네. 제 부시 편입니다. 근데 제 부시는 안 됐고. 네. 낙마했으니까. 낙마했으니까. 그래서 폭스뉴스는 일단은 트럼프 편은 아닌데 힐러리 편도 아닌 방송이죠. 그리고 뭐 이제 그 폭스뉴스에서 몇 명은 그 예를 들어서 뭐 해니티 같은 그 앵커는 그 뭐 대놓고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냥 그 방송은 그나마 그래도 공화당 쪽으로 이제 해주니까 네. 그거로 보면은 조금 중립적으로 이제 견해를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다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수의 법칙. 예를 들어서 전문가 100명이 보는 거 하고 보통 사람 10만 명이 보는 거 하고 보통 사람 10만 명이 보는 게 맞습니다. 항상. 선거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아니 선거도 아니라 그 미국에서 그 조사를 했어요. 이만한 그 통에다가 그 자라고 그러죠. 그 유리 병에다가 거기다 젤리빈. 네. 그거를 이제 1,400 몇 개를 놨어요. 그래놓고 전문가들 보고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전문가들이 본 거 평균 내고 그리고 지나가는 뭐 수많은 사람한테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이 얘기한 거를 다 더해서 나눠보니까 한 개 틀렸어. 1,400 몇 개 중에 한 개 틀리는 평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수가 어떤 것을 맞출 확률은 90%고 전문가가 맞출 확률은 60% 됩니다. 그런데 이 선거 같은 거는 100만 명 단위 뭐 1,000만 명 단위 아니에요. 근데 이 전문가들 몇 명이 하는 거 가지고 지금 CNN 같은 데는
그 전번에 우리 그 1차에서 이제 1차 디베이트에서 27대 62로 네. 트럼프가 졌다라고 나왔는데 그때 한 사람 패널이 521명인데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15%가 적습니다. 그런 모델 자체가 이게 그 모델로서의 신뢰도가 그러니까 그 떨어지는 자체가 거죠. 안 되는 네. 거예요. 그거는 누가 더 말을 잘하고 누가 더 조리 있게 얘기했습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한테 누구한테 표를 줄 것 같아요? 저거 듣고 나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완전히 답이 다르게 나오는 것이죠. 미국의 그 페이스북이나 SNS 상에는 이른바 그 삐처리 방송 얘기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나는 그거는 못 봤는데 네. 그 CNN에서 방송 중에 어떤 그 미국 공화당 국회의원이에요. 그 사람이 트럼프를 뭐 이렇게 그 격하게 지지했는지 그거 할 때 소리를 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방송을 안 한 거군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1984죠. 그러니까 네. 1984라는 그 소설 보면은 이제 그 거대 언론이 모든 걸 다 장악하잖아요. 지금 뭐 그런 하여간 그 트럼프는 뭐 줄기차게 언론하고 싸우더라고요. 언론하고 싸우고 언론은 줄기차게 트럼프를 이거 보니까 거의 낙마시키려고 하는 거가 눈에 보일 정도로 미국 선거사상 우리가 뭐 학자니까 관심 있게 보는데 요번에는 뭐 그러니까 후보가 언론하고 싸우는 것도 처음이고 욕설, 고함, 기타 그 방송 비적합 용어가 나왔을 때 방송사가 임의로 뭐 그런 건 방송을 안 할 수는 그 있습니다만 한 단어 하는 거죠 그때는 네. 한 단어. 근데 근데 이제 그 뭐 대화에서 삐 하고서 잘랐다는 건 좀 곤란하죠. 근데 그 방송 자체를 보신 건 아니고 그 그 삐하고 사후에 잘랐다는 그 논란이 얘기, 되고 있는 소문을 그것들을 제가 들으신 그 SNS로 받아서 네. 좀 봤습니다. 그거는 좀 이게 좀 믿을 수 없는데요. 미국에서 과연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근데 그 10%씩 차이 나고 그러는 거는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미국 대선은 가장 큰 랜드스케이프 빅토리가 이제 랜드 슬라이드. 예, 랜드슬라이드 빅토리가 레이건 대 먼데일이었는데 그렇죠. 그때도 10%까지는 안 납니다. 그 전체 표수는. 그 7, 8% 정도 아니었나요? 그렇죠, 그렇죠. 선거인단은 물론 40 그렇지. 하나만 빼고는 레이건이 다 이겼습니다. 두 번째 이길 때 그랬습니다. 네. 근데 첫 번째 이길 때는 한 뭐 너댓 개 주에서 졌는데 네. 그때 그것도 랜드 슬라이드라고 그러죠. 50개 중에서 40 몇 개를 이겼으니까. 그때 뭐 이렇게 10% 넘어가면 이건 랜드 슬라이드가 아니라 이건 뭐 완전히 지진. 아무튼 전체 득표수는 레이건도 그렇게 많이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 골고루 주에서 네. 조금씩 이겨가지고 뭐 그냥 51%로 이겨도 다 이기면은 네, 완전히 모든 주에서 51%를 얻으면은 100%를 쓸어갈 수 있으니까. 네, 선거인단은 뭐 선거인단은 뭐 100%대 압도적으로 0%가 그렇죠. 되는 거니까요. 그럴 수도 네.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 언론만 봐가지고서는 확실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강인선 그 조선일보 그분이 네. 지금 워싱턴 현지 보고 해가지고 쓰는데 보면은 거기에는 우리가 그 분위기를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하이오주에서 한번 한 겁니다. 오하이오주에서 누구 찍을 거냐 그러면은 대답을 안 하는데 분명히 박수는 그 힐러리 클린턴이 와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트럼프가 와서 얘기했는데 베테랑들한테 얘기한 겁니다. 그 예비군들한테. 네. 박수 소리는 트럼프가 훨씬 크게 받은 것이 확실하다라고 이렇게 그 현지 보고라고 해서 지금 연재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저희 국제정치 및 베나 TV의 열혈 애청자이신 소울님 아마 미국 거주자시고 이제 투표권도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걸 보면 저는 소울님이 힐러리 쪽에 조금 기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한국 사람들 다 네. 미국에서 보통 민주당이죠. 그런데 주변에서 벌어지는 선거 유세 현장 여기를 다녀와 보면 그렇죠. 압도적으로 트럼프 쪽이 사람이 많더라. 또 훨씬 더 그 열광적이더라. 숫자 나온 것도 있습니다. 숫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깥에서 하는 그 모임을 트럼프가 60 몇 번 했는데 힐러리는 20 몇 번밖에 안 해요. 그리고 모인 사람 숫자는 네. 그보다도 뭐 힐러리는 그냥 뭐 몇만 단위고 여기는 몇십만 뭐 몇백만 단위로 이제 사람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한번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미국에서 트럼프가 정치에서 지금 미치는 영향은 마치 아마존닷컴이 리테일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하고 같다. 즉
그 미들맨을 다 제껴버린 거, 없애버린 거. 그 미들맨, 죄송합니다. 네. 미들맨이라는 거가 언론인하고 폴스터입니다. 아, 정치 시장에 있어서는 미들맨이 도매상이 언론인이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중개상. 중개상. 아, 네. 중개상이 언론인하고 폴스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전략가들 막 이렇게 선거할 때마다 붙는 사람들 있잖아요. 꾼들. 그 사람들을 제끼고서 국민하고 직접 거래를 한다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트럼프 현상을 직접 민주주의예요. 직접 민주주의. 네. 자기 비행기 딱 내려놓고 비행장에 사람 모으는 겁니다. 또는 야구장에. 근데 그걸 다 그 사람이 못 들어서 바깥에서 텔레비를 보고 그래서 지금 그 대중한테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사실은 공화당 후보라고 보기에는 좀 너무 독립당 후보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네. 공화당을 접수한 이유는 전략적으로 양대 정당 후보가 아닌 한 미국 대통령이 못 된다는 그 사실 때문에 공화당을 접수를 했고 공화당을 접수를 했지만은 독립적인 후보 행세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접수당한 공화당의 그 기성 세력들은 분노하고 있는 거고 분노하는 거죠. 그래갖고 뭐 부시 대통령은 자기는 그 아버지 부시 90 넘은 나는 저 힐러리 찍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이스태블리시먼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성 세력 네. 공화당과 민주당의 기성 세력하고 이 트럼프는 완전히 아웃사이더 또라이가 되는 거죠. 그 지금 구도가 아주 그 다릅니다. 이게 트럼프가 이 실험을 성공을 할지 안 할지는 두고 봐야 되는데 근데 보면은 언론이 좀 패닉한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미국식 언론 자유는 언론 기관 설립의 자유다. 이런 말을 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렇죠. 전통적으로 미국 언론은 대선 때마다 지지 후보를 선언하죠. 공개 누구랑. 선언하고 그렇죠. 네, 보도를 해왔습니다. 다만 이제까지 독자와 시청자들은 특정 후보를 특정 언론이 지지하더라도 사실을 왜곡하지는 않는다라는 믿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금년에 보면 뭐 그냥 계속 이제 예를 들어 우리 거를 예로 들까요? 우리 거 예를 들면은 트럼프는 온갖 그 추잡한 성추행에 대해서 그냥 막 다 나오잖아요. 네. 근데 클린턴 얘기는 안 하죠. 클린턴의 비리와 의혹에 대해서는 한국 언론이 상대적으로 보도를 거의 안 합니다. 하죠. 네. 근데 트럼프가 뭐 비행기에서 1등석에서 옆에 앉은 사람을 자꾸 뭐 만지고 그랬다는 거 나오는 날 네. 미국 트럼프 쪽에서는 거꾸로 반대쪽에서는 73세 된 간호원이에요. 네. 73세 된 간호원인데 자기가 아칸소에 있는 양로원에서 간호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트럼프가 주지사 선거를 하러 빌 클린턴. 빌 클린턴. 빌 클린턴이 힐러리의 남편. 그렇지. 네. 그 선거하러 그 자기 요양원을 방문했다가 자기를 강간했다라고 그래갖고 나와서 울면서 얘기하는 거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미국에서는 다 봐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그 모든 잘못은 다 트럼프한테만 있는 것 같고 저쪽은 없다는데 트럼프가 그 신문에서 다 짜고 하는 거다. 근데 나도 그걸 보면은 비행기 1등석에 어떤 여자가 앉아 있을 때 미국 분위기에서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추행을 하면은 나는 미국 분위기에서는 뺀다고 맞는다고 봅니다. 1등석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말이야. 아니 그 하여간 좀 얘기들이 네. 그런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러니까 트럼프는 뭐 자기가 화가 나니까 지금 저것들이 다 짜고 하는 거다라고 막 이제 혼자 또 흥분해서 소리 지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게 가능한 일일까? 만약 미국 언론이 사실이 아닌 것을 보도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하면 미국의 미디어의 지형도도 이번 대선을 계기로 상당히 바뀔 가능성이 있겠네요.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 떨어지면은 자기가 신문사 만들겠다는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방송을 만들든지 하도 자기가 이제 자기를 그냥 코너로 몰아가니까. 네. 근데 이제 미국 언론이 뭐 그런 것, 그러니까 미국은 골라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폭스 좋아하는 사람은 폭스만 보면 되고
그리고 또 뭐 CNN 좋아하는 사람은 이게 두 개가 이제 네. 양쪽 끝에 있죠. 그리고 그거는 둘 다 케이블 방송인데 폭스가 보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 지금 내 그 통계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오바마 되기 전에 그 부시하고 캐리하고 했을 때 네. 그때 대통령 중계 방송할 때 CNN은 200만 명이 봤는데 저 폭스는 800만 명이 본 거로 나오더라고요. 한 4배 더 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 케이블 말고 우리나라 치면 KBS 뭐 MBC에 해당되는 공중파? 네. 공중파 방송들이 폭스하고 비슷한 사이즈예요. MBC, CBS, 그렇죠, ABC. 그렇죠. 네. 그리고 CNN은 확 떨어지고 근데 지금 CNN이 뭐 지금 조금 더 이제 그 뭐 올리려고 그 공화당 선거할 때는 트럼프한테 그렇게 그 아주 잔인하게 하지 않더라고요. 네. 그 트럼프가 니네가 지금 내가 나가야지 장사가 되니까 지금 나를 잘해주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근데 대통령이 딱 그 후보가 된다면은 엄청나게 우리 그 외국 사람이 보더라도 야 저기는 노골적으로 네. 힐러리를 지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보이는 그런 행동을 보이더라고요. 아까 제가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된다면은 미국 언론의 지형 지형도가 변할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그게 권력이 뭐 좌지우지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언론 그 미디어의 소비자들이 이제 요번에 문제가 네. 생기는 게 뭐냐면은 소비자들이 이제 선택을 안 할 메이저 거다. 언론이 다 이긴다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이 이긴 거가 되잖아요. 네. 그 신뢰도가 다 날아가는 거죠. 그 신뢰도가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네. 그럼 뭐 95% 이긴다고 그랬는데 이게 진다. 뭐 어떻게 된 네. 거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상을 보도를 하는 것이 미디어의 제일 첫 번째 임무인데 보도를 제대로 못했다는 그 누명이 아니라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른바 미국에도 언론 권력이라는 게 그럼요. 있는데, 네. 제사 권력을 언론 권력이라고 그러죠. 네. 그 언론 권력이 이번에 엄정한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봐도 근데 그게 되겠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그 미국 사람들이 지난 6월 말에 조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제일 신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거기서 부동의 1위가 더 밀리터리. 군. 군은 미국 사람 73%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제일 꼴등이 미국도 국회의원입니다. 콩그레스맨. 이거는 뭐 그 사람들은 안 된다예요. 지금 그게 미국 사람들이 분노한 겁니다. 콩그레스맨을 폴리티컬 클래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귀족이 생긴 겁니다. 네.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거 없어야 되는 나라죠. 원래 나라 만들 때. 근데 콩그레스맨을 제일 최알아보고 그 다음에 죽어도 못 믿겠다가 빅비즈니스입니다. 그것도 재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못 믿겠다가 TV 저널리스트입니다. 네. 그 다음이 뉴스페이퍼. 언론인들의 그러니까 신뢰도가 미국의 신뢰도 네. 중에서 제일 바닥이 언론인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트럼프는 신뢰도가 바닥인 집단들이 연합해서 자기를 공격하고 있다. 민의를 그러니까 왜곡하고 지금 있다. 그러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네. 그 지난 6월 달에 그 갤럽에서 조사한 걸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누구 말을 제일 믿느냐 해서 더 밀리터리가 제일 높이 나옵니다. 네. 73, 4%가 나오고 TV는 아주 믿을 수 있다, 조금 믿을 수 있다 해가지고 합쳐서 20%, 21%입니다. TV하고 신문이.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저 사람들 믿을 수 있어가 한 6%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일 바닥에 있는 국민 신뢰도가 그러니까 트럼프가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기존의 기성 정치인들과 기성 말하자면 거대 기업주와 기성 언론 권력이 연합해서 자기를 공격하고 있다. 지금 이런 그렇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렇게 거죠. 주장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줄리아니 같은 사람이 이제 그 뉴욕 뉴욕 시장 하던 시장? 네. 그 사람이 지금 뒤에서 많이 트럼프를 자문해 주는데 그 1차 디베이트 한다면은 이런 걸 뭐하러 나가느냐 그랬습니다. 자기라면 2차, 3차 안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1차 디베이트 할 때 보면은 그 사회하는 사람하고 힐러리하고 한 편이고 쟤는 너는 혼자 싸우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죠. 네, 줄리아니의 평가였죠. 그렇죠. 줄리아니 그건. 평가도 네. 그렇고 두 번째 그 레스터 홀츠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 미국 그좀 MBC 앵커 그때도 트럼프 혼자 했다라고 또 그러고 그래서 줄리아니는 아예 노골적으로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자기라면은 2차, 3차는 건너뛰겠다고.
그래서 지금 그런 분위기가 미국에 분명히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뭐 그거를 뭐 남의 나라 얘기니까 그냥 또 메이저 언론을 보도하는 거죠 아무래도. 그 인터넷 언론 같은 거는 아직은 위상이 크지 않으니까. 근데 그 라스무센 리포트라는 거 하고 라스무센은 이거는 그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한테 그 투자하는데 그 좋은 이대라고 해서 그러니까 참고하라는 네. 그거가 지금 22일이죠. 22일 현재 트럼프가 2% 이기는 거로 나옵니다. 내가 확인한 거는 10월 22일 것까지 확인했는데 트럼프가 이기는 거로 나와요.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의 주요 언론들의 보도 내용과는 다소 그러니까 대한민국 언론들의 보도는 미국의 주류 언론을 보도하는 겁니다. 네. 틀린 건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95%가 미국에서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뭐 그 사람이 뭐 얼마나 정신이 나간 사람인지 아닌지를 차치하고 뉴욕 대학의 그 선거 전문하는 교수가 나와서 지금도 지금 그 사람도 옛날에 한참 전에도 이긴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후보가 만약 되면은 몇 %로 이길 거다라고 이긴다고 얘기를 했는데 요번에도 뭐 며칠 전이죠. 이긴다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미국 대선의 전개 상황 어쩌면 저희가 대선 이후에도 여러 가지 심층 인터뷰를 계속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예컨대 당선자 뭐 힐러리가 됐든 트럼프가 됐든 신임 당선자의 대한국 정책은 어떤 점이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동안에 그 얘기하고서 어떤 뭐 이렇게 우리 토론을 보면은 야 우리가 트럼프 좋아하는 것보다는데 그런 건 없어요. 우리는 그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고 우리 뭐 장 박사도 얘기하고 그랬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는 양쪽에 다 객관적으로 보도를 해야 됩니다. 누구는 나쁜 놈이다라고 보도하면 안 돼요. 만약 그 사람이 되게 되면은 그때는 뭐 아주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를 한국이 가까다 이제 그런 거를 좀 뭐라고 그러나 애들 말은 자뻑이야 자뻑. 네. 우리나라가 세계 7대 경제 대국이 될 거야. 영국을 제치고. 그럼 영국 사람 왕창 분노하는 겁니다. 야 저게 웃기네. 우리를 제치고 네가 뭐가 된다고? 그래갖고서 그 옛날에 그런 말을 했었어요. 영국을 제치고 우리가 세계 7대 경제 대국이 된다 했을 때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한국을 작사를 냈습니다. 근데 지금도 작사를 낸대요. 너넨 기분 나쁜 놈이다 하는 식으로. 근데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트럼프가 싫다 하더라도 저놈은 또라이고 뭐 양아치고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투표권이 없는데 그랬다가 만약 덜컥 걔가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힐러리가 되면 좋은데 우리가 다 지지했던 사람이 되면 좋은데 근데 그냥 그러니까 싫은 사람은 그냥 중립적으로 보도하면 되잖아요. 중립적으로. 그런데 힐러리는 남성처럼 잘했고 트럼프는 뭐 식은땀 찍찍 흘리면서 들쭉날쭉했다라는 거는 그거는 객관적이 아니라 좀 조롱하는 보도란 말이죠. 그런 거는 그거는 뭐 좀 우리나라가 이렇게 뭐 세계에서 제일 센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나 갖고 놀 수 있다고 몰라도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거는 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저는 힐러리와 트럼프 캠프가 베나 TV를 시청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주요한 언론의 보도 내용은 꼬박꼬박 챙기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춘근 박사님과 저의 문제의식은 바로 그 지점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렇죠. 조금 제가 이제 우리 이 얘기를 하게 된 거가 우리가 미국에서 이렇게 보고 뭐 우리는 그냥 전문가니까 쭉 다 보잖아요 이거저거. 근데 우리나라 신문에 보니까 한쪽 글만 계속 보도를 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걸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이건 안 되겠다. 다른 쪽 뉴스도 가르쳐 주자는 뭐 여러 말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가 있고. 네. 그리고 요새 인터넷이 되기 때문에 그 큰 방송하고 그 조그만 방송하고 이게 뭐 싸움하면 옛날처럼 그렇게 일방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라디오 앱 개발하는 것도 우리 얘기했죠.
그 전화에 앱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네. 이번 선거는 도무지 너무 나는 모른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누구 찍을 거냐면 난 몰라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 해서 그거를 최대한으로 줄여가지고 하는 기법을 개발해가지고 이제 8월 언제예요 그게. 그래서 자기네들이 했는데 그때 주류 언론에서는 트럼프가 10% 뒤지고 있다라고 나오는 날 그 사람들이 오늘 투표하면 트럼프가 이깁니다라고 발표한 적 그거 우리가 한번 네. 방송한 적이 있어요. 그런 적도 있습니다. 미국 대선에 관한 최신 뉴스는 11월 초에 이춘근 박사님께서 미국 출장을 다녀오시고 현지의 분위기를 몸으로 아니 네. 그거 이제 선거하기 전이에요. 네, 체감하신 뒤에 네. 가서 뭐 워싱턴 가니까 네.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죠. 네. 뭐 분위기 어떠냐고서. 알겠습니다. 학술 단체의 초청을 받아서 가시는 거고 베나 TV가 보내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 출장과 학술 여행의 성과를 베나 TV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갔다 와서 그 나누고 분위기를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거기 가면 또 현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트럼프가 왜 거대 언론과 싸움을 시작했는지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